삼투압 변화. 여러분 삼투압이 뭔지 알죠? 뭐랑 같은 말이라고? 삼투압 이퀄 농도. 화학을 했으면 알 텐데. 요즘 화학이 왜 나오나? 용액의 성질. 농도가 삼투압이 높아지거나 농도가 높아지면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이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어는 점은 내려가요. 뭐 어려운 얘기 같으면 바닷물은 일반 물에 비해서 잘 안 얼잖아.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있으니까 삼투압이 높아져서 농도가 높아져서 어는 점이 내려가서 0도씨에서 얼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에는 바닷물이 얼지 않아. 근데 어디가 얼어? 굉장히 추운 북극 근처의 바닷물들은 언다고. 그게 빙해잖아. 빙해. 그 유빙들이 떠다니는 거기 가려면 일본에서도 저 꼭대기 지역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걔네들 관광 상품 그런 게 있어. 얼음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는 그런 게 있다고. 굳이 뭐 추운 거 싫어하면 안 가면 되고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상록수가 뭐야? 항상 푸르른 나무잖아. 근데 얘가 겨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지가 만들어 놓은 녹말을 얘로 분해를 해요. 이거는 그냥 분해야, 분해. 광합성이 아니고 분해를 하면 왜 이걸 분해할까요? 녹말이 하나가 녹아있을 때보다 자자리 낱낱이 포도당이 돼버리면 분자수가 증가해서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 현상이 지금 농도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식물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어느 점을 낮추니까 얼어서 잎이 막 파손되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겠죠. 그게 작용의 사례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거기 두 번째 예에서 춘화철이 알아요? 춘화철이? 여러분 춘화철이? 이게 봄꽃이거든. 대표적으로 보리가 있어요. 보리는 언제 개화를 보통 하냐면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꽃이 펴서 2월달, 3월달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보리를 어느 때거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쌀을 가을철에 수확하고 나면 그걸로 겨울에까지 먹다가 겨울을 지나고 나면 쌀이 떨어지잖아. 그 다음 해에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먹어야 할 음식이 없었을 때 뭘 먹어야 되냐면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를 심어서 다시 나기까지가 이때가 꽃이 피고 할 때까지가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다시 쌀을 맺기까지 요 무렵에가 먹을 게 떨어지는 시기, 궁핍한 시기라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보릿고개냐면 얘가 꽃이 피는 건 무조건 일종의 저온 처리를 해야만,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만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이 보리는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화를 근데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은 현대라는 그룹을 만든 현대 그룹의 창업주인데 이 사람의 일화 속에 얘가 등장해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1954년 정주영이 젊었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19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년인가 51년부터 53년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대요. 6.25 전쟁이 있었고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이듬해에 54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도의 상태였는가? 세계 1등국가가 아니라 최빈국, 전후에 가장 가난했던 그 상태에 누가 왔냐면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했던 그때 2월달에 젊은 정주영이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한 일화가 남아있는데, 당시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니까 국립묘지를 참배할 일정이 있었는데 국립묘지를 단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꾸며야 되는 거 아니냐, 예쁘게 갖고 와야지. 아무리 지금 우리가 가난하지만 예의가 있지. 그래서 꾸며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아이디어 중에 뭐냐면 그래도 묘지면 잔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1월달에 잔디가 어딨어. 지금은 인조잔디가 있지만 그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젊은 정주영이 그걸 해냈네. 어떻게 했냐면 싹이 튼 보리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 싹튼 보리는 잔디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다 심었더니 실제로 잔디 같은 잔디인 줄 알게 보이는 그 녹색 완전 푸른 잔디 위에 눈이 내렸어요. 그 장관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에서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했대요 말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미군들이 와서 주둔했던 때이기 때문에 미군 군수 산업을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99%를 독점을 해요. 그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불도저로 돈을 쓸어 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환처리는 뭐 그런 거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는 정원동물과 관련된 건데, 이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르그만의 법칙이 뭐냐면 몸을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 알렌의 법칙은 뭐냐면 몸의 말단부는 작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거든. 몸의 크기 자체는 크게 만들고 말단부는 작게 했을 때 무엇에 유리하냐? 추운 지역에서 살기에, 추운 데서 살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북극곰을 예로 들 수 있죠. 이 북극곰은 분명히 귀가 거의 없어요. 말단부, 꼬리도 없죠. 몸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 추운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추위 적응 능력이 좋으냐? 영하 50도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영하 30도 정도 되면 30도 되면 인간들한테는 엄청난 추위고 그걸 못 견디는데, 얘는 그때 빙하를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밖에 나와서 아 좋다고 뒹굴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북극곰을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기죠. 아, 빙하 다 녹았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얘는 멸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있대요. 요즘에 북극곰하고 그 불곰하고 이 교배한 종들이, 그런 애들이 나오고 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극곰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하는 얘기는 막 환경 타협을 하면서 매번 똑같은 포맷으로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실제 반복을 찾아야지. 북극곰을 통해서 막 그 어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심리적인 자극만 줘가지고는 환경운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북극곰은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하나가 얘 귀엽다고. 북극곰은 원래 캐릭터가 귀여워 보이죠. 얘는 코카콜라 선전에서 나오고 막 뭐 보통 그 인형들만 많이 있고 이런데, 하마도 그런 거죠. 하마 그러면 막 물 먹는 하마 그렇고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알고 있으나, 하마나 얘나 매우 아주 어마어마하게 난폭한 동물이에요. 무서운 동물이니까 조심하세요. 괜스레 하마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예전에 아프리카 가지고 하마 만지거나 이러면 죽어요. 코끼리도 조심하라 그랬죠? 됐어.